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보안관제 초급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안관제 시작하기 앞서서 보안의 개념이란 허락되지 않은 접근, 수정, 노출, 훼손, 파괴 등의 다양한 사이버상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 사이버상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일컫습니다. 미국의 RBG라고 Security Monitoring or Security Monitoring and Control 이라고 보안 관제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사이버 보안 관제에 대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24시간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잠재적인 침입자의 공격 시도를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불명확했던 침입 시도를 규명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청각을 비유해서 이제 보안을 각각 부위별로 파트별로 보안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 성벽 해자를 물리적 보안 시설로 물리적 보안 시설로 봤고요. 옆에 보초 검문 검색은 검색 체계, 안티바이러스, 네트워크 접근 관리로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옆에는 침입자 경계, 탐지 센서, CCTV, IDS, IPS. 그 위에 보시면 성분 관리는 단단계 출입 통제, 그리고 다단계 방화벽. 그 맨 위에 보시면 근위병 왕후이 쪽은 핵심 시설과 보안, 서버 보안, DR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제 개념으로는 일단 수행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기 보시면 무중단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정보 공유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무중단의 원칙이란 사이버 공격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므로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보안 관점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전문성의 원칙은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보안 관제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하여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보안 관제 인력과 첨단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 공유의 원칙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타기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보안관제의 영역은 4가지로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제 업무 프로세스란 예방, 탐지, 분석, 대응, 보고 이렇게 5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안관제의 필요성 첫 번째로 해킹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전장망 침해 사고 증가 또는 전자상가라 해킹에 의한 고객 대비가 유출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 부재, 보안 엔지니어 부족이나 침해 대응 전문 인력 부족으로 피해가 증가가 될 때, 세 번째로는 효율성 부족, 인포메이션 리소스 구성 미흡으로 추가 장비 도입이 초래, 또 보안관리 운영 미흡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및 업무 효율성이 저하가 될 때, 네트워크 해킹 장애 리얼타임 대응 및 관리 부족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불안정한 서비스 365 모니터링에 의한 대응이 미흡하고 주기적 점검 미흡으로 해킹 및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지보수 관리 미흡으로 서비스도 불안할 때 이렇게 4가지로 인해 이제 보안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윈스 보안 관제라고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침해 사고 예방, 실시간 감시, 이벤트 즉각 대응, 분석 및 2차 대응, 방역 지원 결과 보고 이렇게 5가지를 다 수행을 하고요. 옆에 관제 고객사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서 윈스 관제 센터로는 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이벤트 암호화 전송을 하고요. 윈스 관제 센터에서 관제 고객사 네트워크에서는 주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가용성 체크를 합니다.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 방화벽으로 확인되고 이제 IPS, 안티디도스, 그리고 웹방화벽, 라우터, 덕분 스위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글루 시큐리티 보안관제 서비스 프로세스입니다. 밑에 보시면 보안 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 3가지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니터링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ESN 경보 발생 침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파트고요.
그래서 보안장비 로그 분석, 웹로그, 웹방화벽 로그 분석, 해킹 패턴 분석을 합니다. 관제 요원이 주로 담당을 하고요. 취약점 목록, 보안 기술 자료, 홈페이지 위변조 모니터링, 최신 보안 동향 보고, 상세 분석.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응 조치 단계입니다. 심해 탐지 IP 차단, 장애 등록, 이벤트 등록. 여기선 이와 같은 역할을 보안 담당자가 진행을 합니다. 대응 지시 또는 원인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대응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 대응 결과를 부서별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고 단계에서는 침해 사고 처리 결과와 장애 처리 결과 시스템 정보를 수행을 합니다. 안넷 보안 관제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보안 위협성과 기업 보안 부서의 고충, 자체 보안 운영의 문제점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인해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기업 정보 자산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보호를 위해 안랩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보안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K 인포스 보안관제입니다. 1단계 현황 파악 예방, 2단계 탐지 운영, 3단계 침해 사고 대응, 4단계 결과 보고, 5단계 개선입니다. 1단계에서는 보안관제 대상, 사용자 PC와 보안 장비, 보안 솔루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선 침해 사고 탐지, 3단계에선 침해 사고 분석, 4단계에선 사고 대응 예방 조치, 5단계에선 조치 완료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보안 장비에선 이벤트 모니터링과 취약점 분석 정보를 하고 통합 보안 관리와 로그 서버 그리고 이벤트 로그 DB로 구성이 됩니다. 침해 사고 대응에서는 취약점 대책 적용 파트이고 여기서 고객사 네트워크 서버 담당 쪽을 예방을 하고 PC 시스템 분석, 복구 지원, 재발 문제책 수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로 가게 되면 여기서 침해 대응 협조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금융이사과, 키사 등이 협조를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한번 다시 참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관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 대란이라고 2003년도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슬래머 웜에 감염된 PC가 국내 최상의 DNS 공격을 했었는데 이때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DNS 서버가 마비가 되고 인터넷망이 불통이 되고 2003년에 그래서 7월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했고 2004년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업무 수행 체계도를 보면 하기와 같이 파란탭의 국방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방부에선 국방분야 각급 부대,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분야,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미래창조과학부는 ISP 등 민간 분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제 유형은 자체 보안관제, 원격 보안관제, 파괴 보안관제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체 보안관제는 자체적으로 보안 전담 조직을 갖추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관제 방식이고 국가기관, 통신사, 대기업 등 보안을 중요시하는 곳이나 자체적으로 내부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곳에서 주로 실시합니다. 두 번째 원격 보안관제는 보안관제 전문 업체와 계약된 범위 내에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에서 보안관제를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 보안관제를 하기 힘들거나 보안 인력이 없는 일반 기업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세 번째로 파견 보안관제는 자체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으나 보안관제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보안 인력이 없는 경우 보안 관제 전문 업체에서 보안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보안 관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보안 관제를 왜 해야 할까요? 정보 보안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도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 시에 사고의 원인이나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 사고를 예방을 하고 똑같은 공격으로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기업, 두 번째 개인, 세 번째 악성 코드, 네 번째 취약점, 다섯 번째 분산 서비스 공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기밀 정보의 유출 피해로는 기업 비밀 정보의 유출로는 핵심 기술이나 영업 노하우의 경쟁업체로 유추가 될 때, 퇴직자, 경쟁업체 직원,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유출,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기술 유출. 원인으로는 보안관리와 감독 소홀히 하거나 임직원의 보안의식이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대처 방안으로는 교육이나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 걸 권고를 하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기술 유출 경험이나 기술 유출 횟수, 기술 유출 피해 금액 이런 퍼센트와 건수 그리고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는 해킹이나 내부 직원 및 협력사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 부분도 하기의 표와 같이 2008년 2월, 2011년 7월, 2014년 1월, 2014년 3월 이렇게 4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 옥션에선 해킹으로 SK컴시 사이언스도 해킹이었고요. 문민 롯데농협카드도 내부자 유출,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KT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때 SK컴시 해킹이 제일 피해 건수가 3,500만 명으로 제일 높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위험도는 낮지만 피해도도 낮고 지능화되어 높은 피해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4년 3월 20일 사건인데요. KBS, MBC, YTN의 전산망에 3만 대 이상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던 사건인데 기업 내 일부 PC를 감염시킨 후에 패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PC를 감염을 하고 데이터 파일 및 부트 영역 파괴를 한 사건입니다. 막대한 복구 비용과 시간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의 해킹 사건인데요. 아파트 공격으로 특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해서 특정 목표 지점까지 악성 코드를 침투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악성 이메일을 이용하여 첨부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 자료를 유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보안 의식 강화를 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혹은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데이터베이스 해킹, 홈페이지 변조, 악성 코드 유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 사례로 KT 정보 유출 사건인데요. KT 홈페이지에 이용되는 조회 서비스에서 고객 고유번호 9자를 무작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동안 1200만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알아내어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긴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KT 홈페이지 해킹에 대한 유출 흐름도를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7.7 디도스 사건 2009년이고요. 3.4 디도스 사건 2011년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템 베이 디도스 사건입니다. 여기도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해서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안 조직 구성하기 여기선 아래 탭을 파란 탭을 보시면 정보보호기획팀, 개인정보보호팀, 정보보안운영팀, 정보보안 대응팀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보보호기획팀은 보안정책기획과 보안인증, 보안교육, 보안감시 3사를 하게 되는 수행을 하고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모니터링, 개인정보 유출방지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정보보안운영팀에서는 보안시스템 운영, 접근 통제 정책 관리를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보보안 대응팀, 서팀에선 보안 관제와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 점검을 수행을 합니다. 위에는 CISO, CPO라고 하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가운데 정보보안위원회로 확인하고 마지막은 CEO가 되겠습니다. 보안 시스템의 구축이 보안 관제가 아니다. 성격을 견고하게 쌓아놓아도 지키는 명사가 없다면 기대할 게 없겠죠. 성을 지키는 명사를 보안 관제 유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학위 표를 보면 맥스 연구소 네트워크 구성도라고 확인이 되네요. 인터넷 외부망에서 라우터로 스위치 허브가 2개가 있고 각각 하나는 개발망, 하나는 업무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허브가 가운데에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위에는 무선망으로 구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제 대상을 골라보면 무엇을 관제해야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림과 동일하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스위치 허브에서 보안 관제망으로 하나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안관제를 해야 할까? 1차는 방화벽, 2차는 IDS를 통해 모니터를 합니다. 미러링과 탭 장비를 이용하고 인라인 방식을 활용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라우터, 방화벽, 탭, IDS 여기서 보안관제랑 그리고 방화벽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안관제 센터 구축 시 고려사항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원활한 유지보수 안전성, 연속성 관제 상황실과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방화벽, 침입 차단 시스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고 관제 상황실을 먼저 보면 관제 상황판 구성이나 인테리어 공사 디자인, 공조시설, 소방시설, 전기 및 통신시설 배치, 출입통제 프로세스 확립, CCTV 관제 시스템 운영 장비,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는 보안 시스템 현황 및 모니터링 대상을 파악하고 향후 기능을 확장하여 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은 로그 수집이 필요한 대상 시스템 파악과 보안 이벤트를 수집,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확보, 보안 이벤트 분석을 위한 분석 시스템 확보, 방화벽으로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부하량을 측정해서 방화벽을 도입합니다. 5번째로 침입 차단 시스템.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 구축을 해야 효과적으로 침입 탐지 차단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락으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제 센터의 운영은 24시간 360일 운영을 하는 체제로 이제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음을 방지하여 관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염 처리된 벽체, 소방시설 및 공조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V는 42인치 이상 사용을 하고 FHD를 지원을 하며 HDMI 반자를 지원하고 벽체에 고정할 수 있는 월브라켓은 각도 조정이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이상의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안관제 솔루션, 방화벽, IDS, IPS, 인스트럭션 디텍션과 프리벤트 시스템입니다. ESM,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각 솔루션을 상호 연동하여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도록 관리. VPN, RMS, 보안 조직이 작고 스캐너를 기반으로 위협 분석, 취약점 인지 및 각종 자산들에 대한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TMS, 트윗 매니지먼트 시스템. 제로데이와 같은 신규 공격 및 정교화된 보안 이벤트만 처리할 수 있는 ESM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각종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외부 위협 정보와 비교하여 위협 단계별로 대하여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관제 실무. 여기서 보면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방 프로텍트,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공격을 사전에 막습니다. 방화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탐지 및 분석. 방화벽을 통과한 공격을 모니터링하여 탐지하고 분석합니다. IDS가 대표적인 예고요. 세 번째로 대응. 공격을 당한 경우 공격을 받은 위치를 찾아내서 공격자의 확인 및 조치를 합니다. 포렌식. 침해 사고를 당한 시스템에 존재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 향후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사이버 위협 경보 관계별 업무 대응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5가지 파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국가안전 사이버센터의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의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안관제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보안관제 근무 요령인데 보안관제 근무자는 다음의 근무 내용, 근무 수칙, 근무 현황표를 숙지하여 보안관제에 임해야 합니다. 보안관제 센터 근무조를 편성하고 보안관제 센터 근무는 실시간 보안관제를 담당하는 관제 운영과 침해사고 실시간 대응을 담당하는 설트, 요원, 보안 이벤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담당으로 나누어 근무조를 편성 운영합니다. 보안관제 근무자의 근무 일정표는 기본적으로 2인 1조 1팀 혹은 5인 1조 1팀으로 하고 주간 관제 운영 근무자의 경우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야간 관제 운영 근무자는 4조 3교대 근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며 교대 근무 주기는 3개월 단위로 하고 공휴일 등 연휴 시 별도의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보안관제 센터 구축 및 인력에 대한 운영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대 순환 주기는 1, 2일의 짧은 주기부터